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안입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된 것 같아요. 네, 다들 월동 준비는 다 하셨어요? 네. 패딩 사셨나요? 드디어? 아니요. 핫팩으로.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핫팩 사시면서 핫팩 기사도 쓰시고 이제 어떤 핫팩이 좋은지 궁금하시면 올리브노트에 들어와서 기사를 패딩은 이제 폐알못인데 핫팩은 이제 핫알못은 아니고 자랄. 핫자랄 핫팩 자랄. 네. 네,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주제는 이제 육아를 하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네. 바로 체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체벌,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네.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체벌을 했고 또 학교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가 좀 변하면서 요즘에는 체벌하는 집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체벌 실태에 대해서 나온 조사 같은 거 있을까요? 아직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체벌을 해도 된다. 아직 이런 생각이 많이 제 생각과 다르네요. 그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조사한 거에 따르면 네.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 수도 있다. 들 수도 있다? 네, 들 수도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들진 않았을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죠. 10명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10명 중에 7명? 그러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전하네요. 우리 때나. 여전하네요. 네. 예전에는 근데 10명 중에 한 9.5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거의 뭐 9.9에 10명 중에 거의 10명은 체벌이라는 게 사실 뭐 예전이라 하면 저희 어릴 때. 그쵸, 저희 어릴 때. 안 맞고 자라신 분 계세요? 없네요. 없지 않을까요? 역시 100%라고. 감히 뭐 약간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겠지. 네. 조금씩은 그 맞는 게 이제 정말로 뭐 두드려 맞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툭툭 치는 것도 어쨌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네, 맞는 거. 해외에서는 또 어떤 분위기인지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잖아요. 사실 보면 이게 체벌이라는 게 뭐 해외에서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그렇죠? 네.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문화적으로 개방이 상당히 잘 돼 있고 앞서 나간다고 하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프랑스의 영웅인 이제 나폴레옹 1700, 1800년대죠. 그때부터도 체벌 자체가 교육 방법으로 흔히 쓰였다고 하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프랑스 내에서도 좀 문제가 됐나 봐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프랑스 의회에서 아동체벌을 아예 금지하자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게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이제 체벌을 금지하자라는 이런 여론이 강한 편인데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좀 확실히 체벌을 좀 금지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유럽의 한 22개국 정도랑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54개국 정도가 현재 이미 체벌 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 우리는 이런 법은 따로 없으니까 그렇죠. 문화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확실히 달라요. 근데 프랑스가 그렇게 법을 제정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게 제가 이제 이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유행했던 그 육아 트렌드가 프랑스 아이처럼이라는 그렇죠. 그 보라색 커버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책이었어요. 거기 보면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뭔가 조금은 풀어주는 게 아니라 강하게 키우는 거였어요. 그렇죠.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프랑스 아이들은 어느 레스토랑에 가도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를 볼 수 없다. 거기에는 부모가 아이를 그만큼 이제 강하게 키우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법으로도 아이를 체벌할 수 없도록. 사실 보면 이제 체벌이라는 결국에는 폭력의 개념으로 그렇죠. 이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다 체벌과 보니까. 폭력이 굉장히 애매한 한 끗 차이잖아요. 그래서 체벌과 학대 특히 체벌이 심해지면 학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뭐 프랑스에서도 이제 방향성을 잡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앞서 얘기하신 세계 뭐 24개국에서 이런 법을 54개국에서 네. 이런 법을 제정했다는 거 그리고 그 나라들이 아마 대부분은 선진국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이들은 잘 말하지 못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많이 이제 학대를 당했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자라는 주의인 것 같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아주 엄하셔가지고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맞았다고요? 네. 아버지한테 맞으면 좀 파워가 센데요. 그럼요.
정말 세게 맞았거든요. 많이 잘못을 했나 보죠, 또 한편으로. 아니 근데 저희는 되게 이제 예의를 되게 중시해가지고 이게 저는 아버지랑 같이 밥을 먹는 게 가장 두려웠어요. 먹으면 체하고,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에 들지 않는다. 다 드시고 일어나기 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정해놓으셔가지고 편식하거나 이러면 바로 맞았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어린 시절에 너무 이런 강압적인 이런 체벌 이런 거는 오히려 아이의 정서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옆집 언니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물론 뭐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것도 있지만 제 스스로 보면 좀 아픔이거든요. 그런 아픔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또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다 그렇죠. 보니까 아무래도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 나눈 대로 체벌이라는 게 딱히 체벌? 벌을 내린다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되게 일반적 훈육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잘못을 해도 그렇지만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물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부모님 봤을 때 보면 할 말이 없는 건데 부모님 봤을 때는 참 너무 노력을 안 했구나. 놀았구나. 놀았구나. 하는 척만 했구나. 그래서 유진 따라다니고 그죠? 뭐 그런 얘기는 뭐 뒷얘기고요. 아니 뭐 당시에도 보면 사실 부모님이 볼 때만 제 기억으로도 이제 방에서 부모님 방문을 열면 공부하는 척을 하다가 이제 방문을 딱 닫으면 자연스럽게 책상 밑으로 이제 머리를 숙이고 이제 볼던가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부모님이 또 기똥차게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성적이 나왔을 때 이 원인을 잘 찾아내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체벌을 하셨죠. 시험을 못 치면 맞았어요? 시험을 뭔가 노력에 보이지 않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약간의 체벌을 하시던 성적을 뭐 성적에 대해 중시하는 집안. 뭐 성적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건 일례고 성적보다는 이제 평소 생활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해서 더 그렇게 하셨지만 성적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커버하는 것 같죠? 아니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 우리 옆집 언니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뭐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고 어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권위 속에서 뭐 체격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이미 뭐 남자들은 크잖아요. 뭐 어떤 체격의 문제보다는 어떤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분위기 그 안에서 뭐 일종의 체벌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프잖아요. 또 사실 아프긴 하지 않습니까? 뭐 살짝 맞아도 아프면 아프니까. 저는 아직도 그 아픔이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체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 가서 체벌이 워낙 당시 분위기가 저희가 뭐 10대는 아니니까요 지금 30대 입장에서 당시 특히 제가 다녔던 학교가 상당히 보수적인 분위기 학교이기 때문에 체벌이 일상화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때리고 봅니까? 무리로 그러니까 맞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분위기를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좀 조성해서 공부를 하게 하면서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분위기인데 학교에서 그런 게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 집에 와서 뭐 딱히 이게 대단히 새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부모와 선생님의 관계는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되게 이질적이진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집에서는 주로 이제 동생이랑 싸울 때 맞았던 기억이 있고. 남동생이죠? 네, 남동생인데. 저도 오빠랑 싸우면 오빠랑 똑같이 맞았어요. 그쵸. 강하네요. 강하게 잘하네요. 이게 부모님이 뭐를 중요시 생각하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그건 학업성에서 그렇지만. 근데 예의는 기본이죠. 예의로서 맞을 정도였으면은 저희는 예의는 이미 다 갖췄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주 어린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유치원 때. 그럴 때부터 엄청 혼났어요. 유치원 때부터 맞은 건 조금 심했네. 그 전에 정말 초등학교 이후로는 맞은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때 많이 맞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유치원 때 워낙 버릇이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부모님 확 잡으셨나 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워낙. 그런 게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니 저는 동네에서도 워낙 유명했어요. 저 아이는 정말 인사성도 바르고 이래가지고 뭐라도 돼도 될 거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데 크면서 보니까 약간 많이 변하긴 했네요. 변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무조건 예의만 지키고 무조건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래서 반대로 변할 수도 있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바뀌었죠. 조금 바꿨죠.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아니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 시리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까 우리 다 얘기 못했어요. 네, 학교에서도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매를 들고 다니는 게 되게 흔했던 것 같은데 막대기 네. 하나 뭐 이렇게 책이랑 교과서랑 같이 들고 다니는 게 흔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그런 선생님이 아예 없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그때는 뭐 영어 단어 시험 보고 뭐 몇 개, 뭐 5개 이상 틀리면 10개 이상 틀린 애들 뭐 몇 대씩 꼭 맞았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왜 내 돈 주고 학원에서는 그렇죠. 네. 맞는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죠. 네. 예전에 학원도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교사의 개념에서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혀 그 학원을 다닐 때는 뭐 왜 맞아야 되지라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굉장히 좀 그런 식에서는 저는 학원 선생님한테도 맞아. 생각해보면 우리 주부 초단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쪽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저희랑은 약간 연배 차이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동네가 약간 좀 그게 좀 있잖아요. 그쵸. 공부 되게 많이 시키는 제가 약간 덧붙이자면 저희 학교 같은 제가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깡패를 나가서 잡았고요. 학교 주변에. 그리고 어디 학교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뭔가 응답하라 1988 같아요. 뭐 그렇긴 한데 1988은 아니었어요. 90년대였죠. 그리고 어떤 그 말씀하셨던 체벌의 도구 매로 쓸 수 있는 몽둥이 같은 것들도 많았고요. 저는 이미 유치원 때 아빠한테 몽둥이로 받았어요. 그건 집에서 좀 심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이걸 사포로 갈아가지고 상처 나지 말라고? 네, 뭐 그렇죠. 아니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늘 수업 시간에 가지고 와서 자신들만의 어떤 우리 소위 말해 요즘 모바일 게임의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무기처럼 다양한 형태의 매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신의 캐릭터를 확고하게 구축해서 별명도 다양하게. 학주들이 거의 좀 그렇잖아요. 저희는 학주뿐만 아니라 다수의 무슨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가릴 거 없이 각자의 전용 무기 같은 매가 있고 그래서 유명세를 떨치다 보니까 당시의 분위기만 해도 부모님들이 좋아했어요. 그런 식으로 잡아서 애들의 성적을 유지시켜주고 성적을 높여줄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좀 특수한 케이스인 게 저희 지역 쪽이 좀 특히 좀 강했던 편이고 근데 지금 우리 주부초단님이 이제 서울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연배가 낮은 편임에도 그러면 우리 또 연배를 알 수 없는 우리 시리님은 어때요? 저도 중이 아빠님과 비슷한데요. 체벌이 학교에서는 거의 그냥 일상화돼 있어요. 학교에서도 뭐 점수가 떨어지면은 몇 점이야 떨어지면 아니요 여고인데 여중 여고 뭐 다 나왔는데 불구하고 떨어지면은 무조건 여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건 다 체벌을 가하고 점수에 따라 체벌을 가하고 연배 나오네요. 그리고 뭐 잘못하고 하면 단체로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뭐 그런 것도, 손바닥 다 맞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마치 누구 가방에서 물건이 없어졌을 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단 전체의 제가 제일 떨어지면 저희는 고등학교 때 뭐 선생님들의 그 학생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지역을 떠나서 참 사실 학교 분위기와 이런 게 되게 큰 것 같고요. 뭐 그 지역과 상관없이 사실 어떤 지역에서 보면 학교 자체가 되게 스파르타식으로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되게 또 심한 거고 그 부분은 다른 것 같고 대신 유치원 때부터 크게 맞으셨으니까 사실 뭐 놀랍지도 않았겠네요. 아니 저는 놀랍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그 학생들이 너무 선생님들한테 막 함부로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권위가 약하구나. 똑똑한 아이들은 원래 다 저런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뭐죠? 그 사이에서 본인은 똑똑하지 않다고 느꼈었군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워낙 다들 이제 똑똑해서? 그래서 근데 그런 친구들은 좀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아니 시리님 그래서 많이 맞으셨어요? 그쵸, 많이 맞았죠. 우리 또 시리님 생활 알잖아요. 또 시리님이 또 그렇게 평범한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 되게 보면 조용하게 만화 그러죠.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학창생활 그렇게 공개하지 말고 곤란하죠. 아니 학창생활에 만화 안 봤던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 학창 시절에 수업 시간에 교과서 안쪽에다 깔아놓고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했는데 쉬는 시간에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으셨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죠. 안 자는 척하면서 자는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에는 다 대답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교과서 쭉 보면서 어떤 거 오늘 하겠구나 대충 예습을 해놓고 그런데 예습을 하지만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못할 경우도 예상 외의 것 질문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조용하게 맞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쵸. 그냥 포기하고 이게 때리는 게 워낙 일상화가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맞지 않아야지 다음번에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 친구들이 봤을 때 보면 우리 시리님 같은 경우에는 쟤 또 맞아? 이런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공부 잘하는 몇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그냥 맞고 말지라고. 요건 아까 말씀드린 학교 분위기랑 이런 것도 많이 다르게. 그러면 이제 그 결과 본인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체벌하실 거예요? 아니요. 일단 제가 맞아본 이유가 그냥 이유 없이 맞은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네,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맞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맞는 게 그냥 일상화돼 있으니까 이게 맞는다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진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실제 체벌 효과가 있긴 한가요? 체벌 효과가 예전에 100분 토론에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얘기를 나왔는데 한쪽은 체벌에 찬성한다, 한쪽은 반대한다. 이게 토론을 100분 토론이면 한 1시간 반 정도 토론을 쭉 하면서 이 토론에 대한 게 찬성한다는 게 얘기가 막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찬성한다가 점점 얘기하다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체벌에 반대한다에 대한 의견이 점점 힘이 실리면서 이렇게 되는데 나온 의견 중에 찬성한다는 그 교사나 뭐 학부모나 뭐 이런 거에 그러니까 체벌을 가하는 상대가 권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냐. 권위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또 체벌을 하게 되면은 단기간 안에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교정이 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체벌에 반대하는 쪽은 계속 맞아봤자 그게 점점 더 큰 폭력으로 그렇죠. 자라게 되기 때문에 체벌도 반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죠. 체벌에 대해서 애들이 포기를 하게 되고 그냥 저도 그렇긴 했거든요. 그냥 맞고 말지. 그러니까 효과가 점점 지속되진 않는다. 거예요. 그죠?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체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리는 사람에 대한 그런 위압감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위신 같은 게 점점 떨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효과는 없고 상처만 남게 된다. 그래서 막 예전에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뭐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아라 라는 게 있어서 때리는 거에 대한 효과는 토론상으로도 크게 없다고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우리 주부초다님은 어때요? 학교에서도 맞고 자란. 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과도기였던 것 같은데 그나마 여기서는 제가 가장 젊지 않습니다. 아,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젊은 것 같은데요? 저희 뭔가-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왜 그러세요? 시리님 연배는 아직 모르는데.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한 번 그때 엄청 충격을 줬던 사건이 그 음악 시간에 이제 음악실에 가서 수업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어떤 제 친구가 여자였는데 되게 늦게 왔어요. 종이 치고 한참 뒤에. 근데 그때 여자 선생님도 엄청 괄괄한 성격에 이제 좀 이렇게 열정적이신 분이었는데 이제 화가 났는데 걔가 이제 대답도 틱틱거리면서 하고 뭐 하다 이제 감정적으로 올라와가지고 감정이 격해져서 선생님이 걔 뺨을 딱 친 거예요. 근데 걔도 되게 반항적인 애고 네. 그래서 둘이 딱 붙고 걔가 바로 가서 112에 신고를 해버린 거죠. 경찰서에.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선생님이 체벌해도 선생님이 때리면 뭐 그냥 뭐 이렇게 애들이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는 선생님이 체벌을 한다 이러면 애들이 내가 맞아야 되나? 딱 이런 식으로 경찰이 왔어요. 오긴 왔어요. 와서 어떻게 돼? 그 수업은 다 바로 이제 파하고 애들 다 이제 보내고 선생님이랑 이렇게 하고 이제 유야무야 됐는데 근데 그때는 그전에는 확실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있어요. 계기로 확실히 인해서? 학교 분위기도 많이 네. 달라지고 선생님들도 아마 생각하는 바가 달라질 거고 우리 두둥둥 둥이 아빠님은 아예 이제 둥이들 키우시면서 체벌하실 거예요? 체벌 자체를 근데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게 내가 체벌의 범위나 어떤 기준을 좀 정하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하면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아직까지 그걸 뭐 명확하게 세우진 않았어요. 워낙 애들이 어리고 뭐 지금은 사실 궁뎅이를 귀엽다고 톡톡 치는 요게 때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약간의 감정이 좀 실려서 이놈 시키 하면서 이렇게 톡톡 치긴 하지만 그게 뭐 체벌이 아니라고 봤을 때 보면 아직까지 제 스스로가 어떤 체벌의 기준이나 범위, 강도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하진 않았고 많이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이제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체벌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제 체벌을 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체벌 세대잖아요. 네. 체벌을 많이 학교나 집에서나 많이 소위 맞아봤던 사람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게 무조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때 느낌은 사실 제가 반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야 되고 실제로 반감이 든 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그게 되게 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거 어찌 보면 약간 좀 세대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 제가 생각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는 약간 그런 역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기준도 없이 범위도 없이 그냥 부모의 화에 의해서 화를 내다가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서 이제 때리는 개념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제 제 스스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일정 부분 내보면 체벌의 범위와 기준을 만약 둘 수 있다면 내가 그걸 지키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약간의 체벌도 기준이 필요하겠지만 그건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엄마와 아빠 모두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한 사람이 이제 나쁜 역할을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건 좀 상의를 해서 가족 간에 사실 아이들과도 상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이럴 때는 그러면 뭐 이런
약간의 체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하지 않기로 하면서 약속하는 측면에서 사실 뭐 그게 뭐 한 대이든 두 대이든 뭐 정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일정 부분은 있어도 된다. 있어도 된다면 할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100%는 물론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체벌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많이 어린 시절에 많이 맞았던 경험을 봤을 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아빠를 좀 멀리하게 됐고 그랬던 기억 때문에 일단 체벌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는데 아이를 직접 키우다 보면 정말 이게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이제 참아내는데 그렇게 참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말로 아이를 혼내다가도 감정이 실리면서 이게 막 제가 흥분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때리는 거 만약에 하면 이게 감정이 실리게 되면 제가 주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해요. 이게 때리다 보면 더 세게 때리게 되는 게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제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계속 이제 되뇌이면서 하고 있거든요. 감정이 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보면 사실 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례들을 봤을 때도 보면 보통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당했을 때 뭐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거나 뭐 학대를 받았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트라우마 속에 살면서 자신은 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죠.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런 행동들이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뭐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던 사람들이 보통 그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옆집 언니가 되게 잘 절제를 하고 정말 힘들게 참고 있는 거예요.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실제로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나도 이랬는데 소위 말해 그러다 보면 이제 나와버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체벌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동의하는 게 우리 시리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분 토론에서도 그 반대가 더 많았던 부분은 결국에 곱씹어 봤을 때 보면 이건 폭력이다라고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폭력이. 자칫하면 학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부분일 텐데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애를 훈육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저는 드는 생각을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 한 번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최소한의 이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 그러니까 뭐 물론 체벌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놓고서 이제 만들어 놓는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하더라도 여기서는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미리 좀 생각해두면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뭐 손으로 마구잡이로 애를 때리지 않고 그렇죠. 그냥 이제 뭐 자라든지 회초리를 이제 아이와 자, 함께 아픈데요? 네. 너무 아픈데요. 아이와 함께 회초리라는 걸 한다면 이거는 이제 너가 이제 잘못을 그렇죠. 하면 맞는 거야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정해 놓는 게 그게 마구잡이로 때리면 그건 진짜 학대잖아요. 굿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때려야 되는데 전 이제 이게 때리면서도 이제 감정이 실릴 것 같아서. 약간 그게 이제 되게 FM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결국에 보면은 이 체벌의 문제에 있어서 뭐 결정적으로 자녀가 누가 봐도 잘못하는 그런 뭐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 보면 체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네. 전국 5개 주요 광역시에 이제 거주하는 부모 1000명이랑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635명을 대상으로 이제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나 부모,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부모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 중에서 13%가 솔직히 말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이해도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을 했거든요. 결국에 보면 이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게 제일 문제죠. 안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누구나 봐도 될 만한 잘못, 누구나 봐도 인정하는 잘못이 아닌 거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체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훈육도 보면 잘 이해를 못하고 이제 무조건적인 강압적인 훈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걸 좀 피해야겠죠. 최근에 저희들 있는 이 30대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체벌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 중고등학교 애들을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나 뭐 체벌 같은 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서 거의 맞지 않고 자라는 그런 세대잖아요. 근데 이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아이를 보고 학교에서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학원이라던가 아니면 스파르타식 학원 근데 애들을 보내면서 선생님한테 요구를 한대요. 우리 아이 때려도 됩니다. 해병대 학교요. 네, 해병대 캠프처럼. 때려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원래 학원도 학원법에 저촉을 받아서 거기에서도 체벌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도구나 뭐 이런 거로 해서 그러면 잘못하면 이 학원도 문을 닫게 될
위기인데 서약서 같은 거를 다 받아서 부모님한테 우리 아이 때려도 됩니다 라고 해준대요. 엄마들이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이제 그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네. 어느 정도.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똑같은 학대라고 했면 폭력이잖아요. 거의 잘못하면은요. 그렇죠. 네. 아이를 때려도 된다고 그냥. 네, 서약서를 보내는 거예요. 학원으로. 그런데 아마 이제 부모가 그럴 거예요. 실제로 폭력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그 내에서 그 교사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했는데 그게 부모가 봤을 때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서 왜 우리 아이 그렇게 때렸냐? 이러고 이제 아마 하겠죠. 수도 있죠. 이제 학원 입장에서 적반하장도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도 아이를 뭐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해서 아이를 뭐 가볍게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자나 뭐 회초리 쪽으로 살짝 손바닥을 때린다던가 했는데 때리고 난 다음에도 걱정이 되는 거죠. 학원 선생님은. 그렇죠. 혹시 학부모가 이거를 보고 왜 애를 왜 때렸냐? 뭐 때려도 됩니다라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 애가 맞고 온 걸 보면은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가장 도입부에 주부초단님이 이제 10명 중 7명이 체벌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건 생각을 하는 거지. 그쵸. 실제로 10명 중 7명의 지금 현재 부모들이 체벌을 하진 않고요. 특히 요즘에 뭐 저희 주변에서도 애 키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체벌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일단 부모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이유에서든 체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거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한 거죠.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자식을 그렇게 때리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 자식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게다가 뭐 핵가족 시대에 자식 하나 둘 정도밖에 없는데 엄청 귀하잖아요. 한편으로 이제 저는 그런 또 생각이 드는 게 직장생활 하면서 보면 저보다도 좀 한참 어린 친구들이 이제 요즘에 들어오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는 혼나거나 뭐 선배들한테 혼나거나 상사들한테 뭐 지적 같은 걸 받을 때 보면 뒤에 가서 앞에서 이제 물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뒤에 가서 친한 사람과 얘기할 때 우리 부모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안 이랬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이랬는데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봤을 때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우리 주부초단님 얘기가 아니에요. 네. 물론 주부초단님 나이에 비슷한 후배들을 보면서 했던 건데 주부초단님 아니었고 정말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도 보면 지금에 와서 체벌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금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안 하려고 노력을 그래서 해야 터부시 돼요.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내가 못 때리는 대신 학원이나 이런 데 보내가지고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보면 어찌 보면 약간 부작용인 것 같아요. 내가 나쁜 사람은 되게 그렇죠. 내가 그래도 나쁜 아이는 부모로서 뭔가 적을 좀 올렸으면 좋겠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부모로서 또 아이에게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싶지 않고 어떤 뭐랄까 서로 관계에 있어서 나빠지지 않고 싶은 그렇긴 한데 애는 잡고 싶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개념에서 그러지 않나. 근데 그걸 누구나 시켜서 한다는 게 사실 더 어찌 보면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럼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체벌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아이가 이제 뭐 굉장히 체벌만 안 했을 뿐이지 뭐 충분히 권위를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아이는 저는 아예 이렇게 손댄 적은 없지만 아이는 이제 제가 하는 말은 이제 거의 듣는 편이거든요. 눈으로 이제 때린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 눈빛으로? 같아요. 제가 어떤 눈빛을 보내는지에 따라서 아이가 그냥 하던 걸 멈추고 뭔가를 하고. 주부초단이 갑자기 긴장하세요. 이런 거네요. 그런 거네요. 방금 눈빛을 봤습니다. 네, 방금 그런 눈빛. 네,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참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때리기보다는 계속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어려서부터 저는 이제 애들이 돌 전 정도 되면 모든 걸 다 이해한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 옆집 언니 그 따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알 것 같아요. 시끄럽다?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계속 얘기를 듣는 거다 싶어가지고 귀찮아서? 차라리 얼른 말을 듣는 척을 하자. 아니 근데 그럴 빨리 수도 깨달은 있어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똑같은 말을 1000번, 10,000번도 넘게 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나중에 한 10살쯤 됐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차라리 맞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저는 저 스스로는 이제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대신에 이제 아이가 그렇다고 이제 좀 예의 없거나 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싫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말을 했어요. 이제 돌 전부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주위에서 친구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애가 뭘 알아듣는다고 그걸 말을 하냐? 다들 이랬어요. 알아듣지 못하지만 듣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있지 아이들이 않나요? 뉘앙스적으로 저는 이해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눈빛이나 네. 사실 네,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저희 있죠. 애들 아직 뭐 이제 10개월도 안 됐지만 딱 봤을 때 느끼죠 당연히 어떤 부모의 눈을 보고 입 모양을 보고 어떤 이 얼굴의 근육의 움직임
혹은 목소리 크기, 뭐 높낮이 이런 거를 봤을 때 보면 내 아빠가 내 엄마가 화를 내고 있구나. 예를 들어 기분이 안 좋구나. 좋구나 정도까지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그럼요. 어차피 성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주 항상 평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엄마랑 같이 얘기 좀 하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순간 이거는 죽음의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지 않고 항상 조용한 곳, 아예 이제 독립된 공간으로 데려가서 아이를 이제 벽에 세워요.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일단 이제 얘기를 들어보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말을 못했던 시기에는 그냥 이제 딱 잡고서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러면 안 되고, 이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근데 아마 좀 단어가 어려운 단어도 섞였기 때문에 좀 이해는 못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분위기 느껴지죠. 분위기는 느껴지잖아요. 잘못을 했구나 네. 내가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아이는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 이제 한 6, 7살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제가 때리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소리 낸 적이 없거든요. 저희 들었잖아. 때리지 않고도 충분히 무섭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눈빛과 이제 말투로. 소리를 지르면 안 되고, 근데 평소에는 이제 좀 이제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 좀 다정다감한 말투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곤조곤 설명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일본에 놀러를 갔을 때 어떤 엄마가 이제 아이가 자꾸 막 버스 안에서 놀려고 하니까 아이를 데려다가 속닥 얘기를 하는데 한 6, 7정까지 가면서도 끝까지 속닥 하면서 왜 너가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해야 되고 이 배를 누르면 안 되고. 아니 이거 일본어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일본 분이? 맞아. 시트에서는 이제 왜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제 옆에 이제 있는 사람이 이제 일본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알고 보면은 오만 욕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7정까지 한 그 긴 구간에서도 엄마가 끝까지 화 한 번 내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결국에는 수긍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었는데 이거 되게 신빙성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알아듣고 혹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싫어서? 정말 그럴 수 지쳐서. 있겠다고 생각.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것 같거든요. 같은 얘기, 좋은 얘기지. 왜냐하면 이제 맞는 얘기고 계속 듣는데 이렇게 하듯이 100번 들으면? 그렇죠. 100번 들으면 근데 그게 훈육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실 보면 그냥 잘하고 계신 게 화를 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되게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이제 애를 키우면서 보면 이 어린애들이지만 어떤 행동들이 너무 어이없는 행동을 할 때 폭발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달래지지가 않는다거나, 물론 그게 이제 서로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긴 그렇죠. 하지만 알면서도 보면 계속 그럴 때 좀 제발 그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생각이 드는 건 이제 거기서 내가 계속 화를 내는 건 아니다. 저는 나오거든요. 좀 울더라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좀 피하죠. 저 같은 경우는 둥이니까 사실 엄마 아빠가 하나씩 안고 밤에 특히 막 새벽에 울고 하면 이제 저희 아파트에 사는데 층간소음이 별 게 있나요? 애들 밤에 조용한 시간에 엄청 울면 엄청난 층간소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그게 되게 신경이 쓰여서 어떻게 하면 달래고 싶은데, 며칠 전에 사실 일이에요. 이것도 이틀 전이네요. 아니 너무 요즘 성장통인지 모르겠지만 미친듯이 울길래. 근데 한 녀석이 깨서 같이 재우는데 한 녀석이 깨가지고 울다 보니까, 보통 한 녀석이 이제 많이 졸리면 자는데 그날 뭐 둘 다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같이 깨가지고서는 정말 미친듯이 울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달래려고 이제 들어가서 평소에는 살짝 달래면은 또 자니까 도저히 달래지지가 않고, 요즘 좀 머리가 컸다고 아빠보다는 엄마를 주로 찾거든요. 특히 기분 나쁠 때. 둘 다 지금 그래버리니까 제어가 안 되고 애 하나를 제가 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정말 저는 이제 짜증이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이고, 애 엄마는 최대한 차분하게 화를 내지 않고 이제 둘을 안아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둘을 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아빠로서는 미안하지만 뭐 어쨌든 얘가 제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고 달래지지 않으니까 일단 나았죠. 꽤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쨌든 둘 다 다시 자긴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은 내가 계속 거기 있었으면 화를 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렇다고 뭐 때릴 수 있는 큰 애도 아니잖아요. 체벌을 할 수 있는 애들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혼자 폭발하고 마는, 그러면 애에 대한 애정도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때 딱 느꼈죠. 이런 부분에서는 잠깐 쉬어야 된다. 화를 거기서 고지고대로 내다가, 특히 이게 지금은 제가 아이가 어린데 이런 거지만 조금 더 커서 말을 알아듣고 했는데 알면서도 안 들을 때 그 짜증남이란 부모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부모는 둘이니까,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또 모르겠지만 둘이 있을 때는 적어도 한 사람
화가 좀 많이 난 사람이 맞아요. 일단 빠져주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 좀 달래다가 다시 또 나중에 진정이 그렇죠. 되면 들어가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럼요. 그런 부분에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엔 체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 화가 났을 때 하는 거는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 돼버리는 거죠. 좀 잠깐 쉬었다가 그렇죠. 한 대를 어찌 보면 이 잘못에 대해서 내가 벌을 주겠다고 생각해서 체벌을 뭐 회초를 한 대를 때린다고 치면 한 대만 때릴게 그 화나는 상황에서 계속 더 때리게 되는 거죠. 에휴, 생각이니까 열받네. 이래가지고선 때려버리는 그건 결국 폭력인 거잖아요. 그 정도를 넘어서고 애가 받아들였을 때도 내 잘못을 반성하는 개념이 아니라 뭐야 무서워 왜 나를 이렇게까지 때려 이렇게 생각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체벌에 있어서도 결국에 보면 한 템포 쉬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살, 2살, 3살 때는 어리니까 괜찮아 다 받아주다가 4살, 5살, 6살 때 되면 야 너는 벌써 이만큼 컸으면서도 아직도 못해?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아니 왜 됐던 건데 이제는 안 된다 그래?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약간 그 트러블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 결국에는 이제 체벌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생각보다 이르게 좀 잡아서 얘기를 해주고 알려주는 게 이제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이제 훈육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옆집 언니랑 저는 어쨌든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데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뭐 출산하진 않으셨으니까 어떤 생각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앞으로에 아까 있어서 이제 우리 시리님은 체벌을 안 하겠다고 하셨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누구나 체벌은 안 하겠다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 부분에서 훈육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호해질 수 있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키워봐야 또 직접적으로 겪어봐야 되는 제 부분인 주변에서는 반드시 체벌을 해야 된다 그러고 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렇죠. 머리로는 체벌을 안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나와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 내가 맞은 걸로 봤을 때 내가 잘 자랐다 싶어가지고 이제 근데 쉽지 않기는 해요. 가끔, 사람이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욱하는 게 있어서 가끔 당연하죠. 보면은 어린이집에서 막 학대 같은 게 막 얘기가 막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집에서도 그 애가 말도 안 듣는데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고 잘못된 거 지적을 해줘도 말 안 들으면 집에서 말 안 듣는 거 그대로 어린이집에서 똑같이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은 이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한 반에 뭐 최소 10명 이상은 되니까 그런 애들을 하루 종일 뭐 몇 년 계속 보고 있으니 정말 속이 타들어가지 못해. 이거 때릴 수도 없고. 그럴 수 있죠. 그다 한 번에 욱 해서 진짜 한 번 딱 때리면 그게 또 그렇죠. 때나 이런 거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지켜봐서 와, 정말 성인 군자가 아니면은 그런 걸 다 받아주기 힘들겠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그 훈육법 기사 제가 썼었는데 그때 훈육법 강의하셨던 분이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훈육을 받는 아이가 막 울고 막 미쳐 날뛰면 아이를 안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흔히 아이도 물론 안정시켜야 되지만 훈육하는 사람이 먼저 안정이 돼야 된다. 맞아요. 그걸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른인 내가 먼저 내 감정을 조절하고 얘기를 해야 말이 되지. 그게 안 되면 진짜 이게 그럴 때는 서로에게 때리는 것도 더 심하게 그렇죠. 그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거는 아이가 아마 느낄 거예요. 이게 부모가 저도 옛날에 사실 보면 뭐 저희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만 저희 어머니 요즘엔 좀 미안해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보면 저희 어머니가 생활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다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엄마가 때리는데 이게 느껴지네? 약간 화가 좀 느껴지는데?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크고 나서 이걸 이제 어머니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어딨나요? 일단 맞는 상황에서 게다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고 왜 이런 화를 나한테 풀지? 그럼 부모에 대한 반감으로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컨트롤을 상당히 해야 되는 게 크다. 어렵지만. 맞아요.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게 어려운 일이고 자식을 키우는 게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아이를 제대로 잘 키워나가면서 우리 역시도 배우고 더 이제 큰 어른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결론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오늘 이제 방법이 나왔잖아요. 이제 체벌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경험해본 결과로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체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뭔가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하자. 그리고 감정은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또
또 이제 스스로가 굉장히 감정을 컨트롤한 다음에 그때 이제 아이와 이제 체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체벌을 하자 이런 이제 얘기가 어렵지만 네 나왔습니다. 혹시 훈육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우리 기사 확인하면 되죠? 네, 기사 확인하셔도 좋고요. 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 전문기관 홈페이지 교육 홍보 자료에 보시면 네. 그 바람직한 훈육 방법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거기 옆집 언니가 말씀하셨던 그 잠깐 시간을 두고 이렇게 격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타임아웃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가 돼 있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네네네. 그거는 좋네요. 우리 저 기사로 한번 소개해 기사로 주시면 한번 좋을 것 소개해 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독자분들이 와서 보실 테니까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관련해서 강의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강의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밝은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거니까 그 밝은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유쾌한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네, 뭐 체벌에 대한 기준 그것도 이제 잘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의 방식은 온전히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네. 네,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전투 육아